역사는 최태성! 자, 제 기를 좀 봐주셨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저한테 기 주셔야 돼요. 네, 같이 주는 거예요. 제 기만 이렇게 빨아드시면 안 돼요. 아시죠, 여러분들? 네, 같이. 제가 또 기운을 받아야 또 저도 열심히 강의할 거 아닙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이름을 외치면서 딱 시작하세요. 일부러라도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유치하기지만 좀 열심히 해야 또 이게 좀 얼굴이 좀 이렇게 좀 붉게 되면서 불과해지면서 뭔가 좀 의욕이 생깁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앞강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고3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세요. 여러분들이 고3 공부해서 수능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 증명해 보이세요. 이 강의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 딱 날짜 잡고요. 딱 3일이나 4일 동안 한번 딱 끝내보세요. 이게 되는 친구들은 되는 겁니다. 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이 고대 그 시대를 배우면서 스스로에 대한 다짐을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전 시간에 여러분들 고구려와 백제를 배웠습니다. 자, 이제 신라가 나왔네요. 신라 출발! 자, 여러분 신라는요 가장 후진적인 나라예요. 네, 가장 고대 국가의 틀, 즉 왕권 강화의 어떤 뭐 율령, 불교 뭐 이런 어떤 왕권 강화의 틀도 제일 늦었고, 그리고 전성기도 제일 늦은 가장 늦게 출발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늦게 출발한 나라가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는 사실, 우리는 여기서 엄청난 역사 사실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늦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뒤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릎 꿇지 마시라는 거,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 오늘 그 신라 역사가 여러분들의 어떤 그 고3 생활에 굉장한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이 신라는요, 늦어. 네, 지금 4세기까지 이게 왕도 지금 이게 뭔가 시스템이 정비가 안 돼 있어요. 지금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2세기에 이미 벌써 고대 국가의 기틀 잡았고, 백제도 뭐 고이왕 때 해가지고 뭐 벌써 고대 그 국가 기틀 잡았고, 이런 3세기 때 뭐 이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 여전히 신라는요, 이 왕이 누구야 이게 도대체? 박씨, 석씨, 김씨,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왕을 할 정도로 뭔가 이게 좀 정리가 좀 안 돼 있는 그런 모습들. 자,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4세기가 됩니다. 네, 2세기 고구려, 3세기 백제, 4세기 신라. 여기 바로 고대 국가의 기틀을 잡는 순수다라고 설명드렸는데, 그 고대 국가의 기틀을 잡았던 왕이 누구냐? 그 왕이 누구냐면요, 네, 빰빰빰빰빰빰빰, 바로 내물왕이 되겠습니다. 내물왕. 자, 이 내물왕은요, 원래는요 내물마립간이 맞아요. 내물마립간이 맞습니다. 원래는 마립간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지증왕 때 다 왕으로 바꿔 라고 하면서 내물왕이 되었던 겁니다. 이 내물왕 때 가면 비로소, 그때 가면 비로소 바로 김씨에 의한 세습, 네, 김씨에 의한 세습이 이루어지고 있더라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게 김씨 세습에 있어가지고 큰 영향력을 미쳤던 나라가 놀랍게도 바로 고구려였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지금 사실은 4세기인데 4세기와 5세기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이 내물왕의 어떤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그 왕이 누구냐면 고구려의 광개토태왕이에요. 여러분들 5세기 그 전성기 열었던 왕이 누구라고 제가 설명했습니까? 바로 광개토태왕이잖아요. 그 광개토태왕과 이 내물왕이 연결되어 있다고요. 왜? 이때 이 신라에 왜가 쳐들어와요. 왜가 쳐들어오니까? 네, 이 신라에 왜가 쳐들어옵니다. 정말 이 경주가요 거의 뭐 무너지기 그 일보 직전까지 갈 정도로 그 압박이 거셌죠. 이때 이 내물왕이 뇌물을 이렇게 많이 싸들고 가서 광개토태왕한테 도움을 요청하죠.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물왕이라고 믿으면 안 돼. 이때 광개토태왕이 고구려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 신라에 쳐들어왔던 이 왜를 깨끗이 몰아냅니다. 몰아내는 것 뿐인가요? 그 왜를 추격을 합니다. 바다 끝까지 추격을 해가지고 경남까지 추격을 해가지고 그 왜가 굉장히 많이 포진하고 있었던 그곳이 또 이 공교롭게도 금관가야. 이 금관가야의 이 왜가 이 철 같은 거, 이 금관가야가 철을 굉장히 많이 그 수출한 나라거든요. 그거 많이 가져가려고 와 있었단 말이죠. 거기까지 가가지고요. 결국은 이 왜를 축출할 뿐만 아니라 금관가야마저도 그 힘을 쭉
빼놓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거 좀 내가 설명드릴게요. 어쨌건 이 내문왕 때 바로 이 외의 침략이 있었는데 이것을 누가 바로 고구려의 광개토 태왕이 도움을 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 자, 이러면서 여러분들 이 고구려도 이제 보니까 좀 이렇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아니 너네는 어떻게 왕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왕을 하냐? 그래갖고 또 왕권이 좀 이렇게 쓰겠어? 안 되지. 그러면서 이제 김씨 세습으로 가야 되는 어떤 명분 같은 것들을 제공했는데 요때가 바로 4세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세습체제 들어오니까 어느 정도 고대고의 기틀을 이제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제 출발했으니까 역시 또 변화. 확실히 바꿀 수 있는 그 변화의 시기가 필요했겠죠? 자, 그 필요했던 시기가 언제냐? 한참 가야 돼. 100년 이상 가야 돼. 네, 6세기까지 갑니다. 6세기까지. 자, 어느 왕들이 등장하냐면요. 바로 6세기에 갑니다. 빠바밤빰. 자, 대표적인 왕이 누가 있냐면 바로 지증왕이 있겠습니다. 지증왕. 자, 이 지증왕은요. 뭘 했냐면 이 지증왕은 어떤 그 변화와 개혁을 이끌어냈던 그런 왕인데 이 지증왕은 뭘 했냐면요. 자, 먼저 야, 우리도 이제 왕이라는 이름을 좀 쓰자. 다른 나라처럼. 그래서 왕이라는 칭호를 이때 씁니다. 자, 이때 왕이라는 칭호를 이때 쓰고요. 야, 우리도 이제 뭐 서라벌 뭐 이런 거 말고 우리 국호를 좀 한번 제대로 갖자. 신라. 신라라는 이름을 이때 갖고요. 그리고 이때 우산국을 정벌합니다. 우산국. 자, 요게 이제 바로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하는 우산국이 이제 그 영역 안에 독도가 들어오니까 이걸 정벌했기 때문에 우리 땅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근거로서의 어떤 출발점이 바로 이 지증왕 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변화와 개혁의 군주 이 지증왕뿐만 아니라 또 있어요. 누가 있었냐면 바로 법흥왕이 있습니다. 자, 이 법흥왕은요, 뭐랬냐면요. 이 법흥왕은 말 그대로 법이에요. 법, 율령. 바로 이때 율령을 반포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여기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법의 사법칙의 어떤 법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불교의 어떤 불법이잖아요. 그런 것들. 굉장히 불교를 신봉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건데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그냥 율령법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불교를 이때 공인합니다. 자, 이때 이제 이차돈의 어떤 순교에 의해서 이차돈의 순교, 이차돈의 목을 딱 뱉더니 그 목에서 흰피가 팍 나오면서 하늘에서 꽃잎이 휘날리더라.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죠? 이러면서 결국 이 정말 굉장히 보수적이었던 이 경상도, 이 지역에 있었던 이 신라인들이 새로운 종교. 여러분 불교는요 외래 종교예요. 외국에 들어온 종교잖아요. 그걸 믿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어쨌건 이렇게 틀을 바꾼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지금 갑자기 공부하기가 어렵죠. 신라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지 않았던 이거 외국 종교를 믿는 게 말이 되냐고 쉽지 않단 말이에요. 굉장히 그 진통이 있는 거예요. 그 이차도의 목을 때리면서까지도 정말 한번 바꿔보겠다는 그 의지, 그런 의지가 지금 여기서 나타나고 있더라.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어떤 그 변화와 개혁을 선도했던 바로 지증왕과 법흥왕 때의 모습들이더라. 이런 어떤 그 내용들이 있었기에 바로 이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 그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 누구냐면 바로 진흥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진흥왕을 그 백제 성왕을 공부할 때 이미 배우셨습니다. 자, 이 진흥왕 말 그대로 신라 삼국에 있는 그 신라의 전성기를 이끌어냈던 왕이죠. 정복군주의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성왕과의 그 관산성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한강 지역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네. 자, 정말 근데 이 신라라는 나라가 왜 그런 후진적인 나라였냐면 보세요, 여러분들. 신라는 지금 경상도를 떠올리시면 되는데 갇혀 있어요. 중국의 어떤 선진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백길이 막혀 있죠. 백제에 막혀 있고요. 위쪽으로 하면 고구려가 있고요. 고립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그 외국의 선진물을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보수적이죠. 그러니까 외래 종교인 불교를 받아들이는데 이렇게 이차돈이 죽어야 될 정도의 어떤 그 저항이 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 자, 그런데 드디어 그 신라가 중국과 직교역을 할 수 있는 길, 루트를 확보합니다. 거기 어딘가요? 한강이에요. 여러분들
고구려 백제 신라의 어떤 그 전성기를 쭉 보시면 알겠지만 그 전성기를 이끌었던 시대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 뭐냐면 바로 한강 지역을 차지했다라는 거예요. 백제의 전성기 4세기에 당연히 한강을 백제가 차지하고 있었고요. 5세기 고구려의 전성기 때 당연히 한강 지역을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었고요. 바로 이 6세기 진흥왕 때 신라가 한강 지역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서 한강 지역을 확보하게 됩니다. 자, 이 한강 지역을 확보해가지고 이 중국과 직교역을 하는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이 당항성이라는 곳. 이걸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진흥왕은요, 빠바바바밤 가는 곳마다 딱 정복했던, 영토를 넓혔던 그런 곳마다 뭘 세웠냐면요, 비석을 딱딱 세워요. 그걸 뭐냐면 순수, 이게 돌아다니면서 딱 비를 세웠다라고 해서 순수비라고 합니다. 순수비. 자, 순수비를 세우는 모습들. 진흥왕 순수비, 진흥왕 순수비, 진흥왕 순수비. 완전 중요해요, 여러분들. 순수비 딱 하면 이게 진흥왕이야. 알았죠? 자, 그래서 진흥왕 순수비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랑도 있잖아요. 이 화랑도를 국가적 조직으로 또 개편하고 있더라. 화랑도를 국가적 조직으로 개편하고 있더라. 이게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 이 화랑들이 막 맞잖아요. 그 개백과의 싸움, 맨 마지막 싸움 속에서 정말 목숨 내걸고 던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바로 여기서부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진흥왕 때 바로 이런 어떤 시스템, 체제 전개가 완전히 이루어지면서 바로 전성기를 달릴 수 있는 그런 그런 힘들을 갖춰내고 있더라. 이게 언제다? 이게 바로 6세기의 모습들이다. 이게 바로 6세기. 네, 바로 6세기는 명실상부 바로 신라의 시기였다라는 것. 4세기가 백제였고 5세기가 고구려였으면 바로 6세기는 바로 신라의 시기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좀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여러분들 이 전성기를 딱 통과하면서요, 이제 백제를 고구라뜨리고 고구려를 고구라뜨리는 그런 모습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바로 그 출발점이 뭐였느냐? 7세로 가야 되겠죠? 자, 그 7세기 갑니다. 그 7세기 가는데요. 그 7세기 모습들이 뭐냐면 바로 신라는요, 당나라와 손을 잡아요. 예, 나당 연합이죠. 그게 바로 우리는 나당 연합이다 라고 합니다. 이 나당 연합을 통해서 예, 바로 이 백제를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고구려도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이게 바로 나당연합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당나라가 말이죠. 당나라가 분명히 약속했거든요. 신라랑 손잡고 만약에 백제 고구려 무너뜨리면 백제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 하지만 고구려는 우리가 가져간다. 이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아예 신라 땅 가지고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죠. 이건 아니지 라고 하면서 결국은 나당 전쟁이 전개됩니다. 신라와 당나라가 결국은 전쟁을 전개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사실. 이 나당 전쟁을 보여주고 있는 그 전투가 뭐였냐면요, 중요한 전투 꼭 기억해 놓으셔야 합니다. 바로 매소성과 기벌포 전투라는 거예요. 매소성과 기벌포 전투 반드시 기억해 놓으셔야 합니다. 이 단어. 매소성과 기벌포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면서 결국 신라는 결국은 삼국을 통일하게 되더라. 이렇게 되면서 이제 신라의 삼국 통일이 눈앞에 다가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라의 삼국 통일. 자, 이 신라의 삼국 통일을 이뤄낸 왕이 누구냐? 이 신라의 삼국 통일을 이뤄낸 왕이 누구냐? 그 인물이 바로 문무왕이 되겠습니다. 문무왕 때 바로 신라의 삼국 통일이 이뤄내게 된 것이죠. 이런 나당연합을 이끌고 백제를 멸망시켰던 왕이 누구였냐면요, 이 나당연합과 이 백제 멸망을 주도했던 왕이 누구였냐면요,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 왕이 바로 김춘추예요. 김춘추. 태종 무열왕입니다. 태종 무열왕이죠. 태종 무열왕. 이 김춘추는 여러분들 신라가 이제 배우시면 알겠지만 좀 독특해요. 골품제도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까지 그 왕족이 누가 있냐면 성골 출신이 왕이 됐거든요. 근데 성골 출신이 대가 끊겨요. 끊기면서 진골 출신으로 넘어옵니다. 성골과 진골이 왕족이 될 수 있는데 진골 출신이 넘어오는데 그 진골 최초의 왕이 바로 김춘추가 되는 거예요. 네, 그 이전까지는 그래서 여왕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왕들이 있었는데 뭐 선덕 여왕이나 뭐 그런 여왕들이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 성골들이 그 대가 끊기는 과정 속에서 여왕들이 등장했던 겁니다. 근데 결국은 그 뒤를 이제 이 김춘추, 태종 무열왕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문무왕 하면 여러분들 또 기억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문무왕 하면은 내 죽어 바다의 용이 되리래. 네, 용이 되겠다. 그래서 동해 바다를 지키겠다. 용이 되어서 이 동해 바다를 지키겠다
라는 이야기를 했던 인물이 바로 문무왕이죠. 그래서 그 문무왕 그 대왕암이라 그래가지고 동해바다 쪽에 그 대왕암들이 있습니다. 네, 바로 이 문무왕과 관련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이 죽어서 또 동해바다에 그 용이 되겠다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그 백제를 무너뜨렸잖아요. 그 백제를 무너뜨리는 과정 속에서 도움을 줬던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 했어요? 일본이라고 했잖아요. 그 백제의 그 무너졌던 왕족들이 대거 일본으로 가요. 이 신라는요 굉장히 두려웠던 거예요. 뭐가 두려웠냐면 바로 일본과 백제가 또 손을 잡고 또 쳐들어올지도 모르겠다. 바로 그러한 염원들이 바로 내 죽어 동해바다를 지키려. 이건 뭐냐면 바로 일본으로 건너간 그 백제를 또 지키겠다라고 하는 어떤 의지, 이런 의지가 보이게 되더라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가장 늦게 출발했던 나라였지만 결국 이렇게 변화와 개혁의 어떤 과정을 성공리에 이끌면서 전성기를 맞이했고 그 전성기를 맞이한 이 신라가 결국 최종적 승리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이 가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 가야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여러분 고대 국가, 왕권이 굉장히 강화되었던 율령, 불교 뭐 이런 어떤 정복 또는 세습 이런 것을 통해서 왕권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는 어떤 고대 국가의 기틀을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가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가야는 연맹 왕국 단계에 머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연맹체를 이끌고 있었던 대표적인 나라가 어떤 나라였냐면 바로 금관가야였어요. 여러 가야가 있는데 그 중에서 금관가야가 바로 이 연맹체를 이끌고 있더라라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금관, 네, 이 가야가 바로 연맹체를 이렇게 유지하고 있더라. 여러 가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여러 가야들의 그 연맹을 유지시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금관가야의 어떤 그 출발점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 여러 나라 성장에서 변한이라는 나라 기억나세요? 네, 바로 변한. 바로 이런 가야의 어떤 그 모습들은 바로 이 변한에서 나오는 건데 변한은 여러분들 철이 굉장히 많이 나는 나라예요. 네, 그래서 이 철을 사방으로 해서 수출했던 그런 나라였는데 역시 가야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지역에 있으니까 굉장히 철을 굉장히 잘 다루었던 그런 나라가 바로 이 금관가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여러분 철은요 최고의 어떤 테크노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철을 다룰 수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에요. 예, 정말 여러분들 그 고대 백제 보셨잖아요. 예, 그 칠지도 하면서 이런 칼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처음 만든 건데 자신감이거든요. 그게 바로 자신감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자신감을 보여주면 우와 그랬단 말이에요. 가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변환의 어떤 역사부터 쭉 출발해온 어떤 그런 가야였기 때문에 굉장히 철을 잘 다뤄요. 그러니까 이 철을 정말 다루지 못했던 일본 당시 외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가야 지역에 와가지고 철을 받아가기도 하고 또 그들의 어떤 문화를 받아가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정말 애원하듯이 합니다. 왜? 그 당시 철을 다루는 기술은 최고였으니까. 그러는 과정에 이 금관가야 지역 외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다가 이 금관가야가 급격하게 쇠퇴를 하고요. 이 대가야로 그 연맹의 중심이 넘어가요. 대가야로 연맹의 중심이 넘어갑니다. 네, 이 대가야로 그 연맹의 중심이 넘어갑니다. 넘어갑니다. 자, 왜? 그러면 금관가야 중심의 연맹체가 왜 이 대가야 쪽으로 넘어가게 되었을까? 그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미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 고구려, 그렇죠? 바로 이 고구려의 광개토태왕과 관련이 있음을 여러분들 직감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이 광개토태왕 때 이 광개토태왕에게 SOS를 쳤던 왕이 있어요. 그 왕이 누굽니까? 바로 신라의 내물왕이 SOS를 쳤습니다. 맞죠? 네, 도와달라고. 왜? 여기에 왜가 쳐들어왔으니까 도와달라고. 그래서 고구려 광개토태왕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신라에 쳐들어온 왜를 격퇴했는데 그 격퇴하는 과정에서 왜인들을 끝까지 추격을 해요. 그런데 그 왜인들이 어디 많이 었으면 이 금강가에 많이 와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 철을 구입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막 밀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금강가야가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굉장히 큰 타격. 고구려 군대가 떴기 때문에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은 그 힘과 그 세력이 대가야 쪽으로 넘어가게 됐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금강가야 멸망한 건 아니고요. 금강가야가 연맹의 주도권을 잃게 된 것이고 그 주도권을 대가야가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자, 그렇다면 이 금강가야와 대가야는 언제 멸망하게 될까요? 이 금강가야는요. 네, 바로 누구에 의해서 멸망하냐면요. 바로 신라 법흥왕. 네, 바로 신라 법흥왕에 의해서 멸망당하고요. 그 다음에 이 대가야는요. 이 대가야는 누구한테 멸망당하냐면요. 바로 신라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 바로 진흥왕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건 여러분들 이 금강가야에서 대가야로 넘어가게 된 그 계기 바로 이 고구려 광해토태왕 이 네모난과 딱 연결돼가지고 밀고 내려오면서 세력이 넘어가게 되었다. 그리고 금강가야는 법흥왕에 의해서 그리고 대가야는 진흥왕 다 신라죠. 신라 이 두 왕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다. 가야 멸망은 결국 이렇게 신라에 흡수되는 모습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가야는 고대 국가로 성장하지 못하고요. 연맹 왕국 단계에서 머물렀다는 사실 잊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신라 정말 가장 후진적인 가장 늦게 출발한 나라 하지만 이 네모랑 때 어떤 그 고대국의 기틀을 잡게 되면서 특히 이제 광개토태왕의 도움을 많이 받아요. 고구려 도움을 많이 받아요. 이러니까 고구려 호우명 그릇이 막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6세기 와서의 비로소 변화와 개혁을 쭉쭉 이끌어내는 왕들이 등장합니다. 지증왕과 법흥왕에 의해서 나왔고 드디어 진흥왕 때 바로 전성기를 이루게 되면서 정복군주의 모습들을 보이면서 드디어 한강을 차지하고 신라도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 그러면서 결국 당나라를 끌어들이면서 나랑 연합에 성공했고 백제 무너뜨리고 고구려를 무너뜨리면서 결국 당나라도 무너뜨리고 결국 삼국 통일을 이루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가장 늦었지만 가장 출발이 뒤에 있었지만 결국은 최종적 승리자가 되었다. 우리는 그럼 과연 나는 그럼 과연 어떻게 지금 위치는 어떠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지 한번 이 신라를 통해서 한번 배워보시라 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야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가야는요 고대 국가로 성장하지 못했어요. 바로 연맹 왕국 단계에 머물고 있다가 결국 금강가의 중심이었는데 대가야로 넘어갔는데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고구려 광개토량이 밀고 내려오면서 그 세력이 약화되었고 대가야로 연맹체가 넘어갔다. 결국 최종적으로 금강가는 신라 법흥왕에 멸망당했고 바로 대가야는 진흥왕에 의해서 멸망당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아마 기억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절대 늦지 않았고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고3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보십시오. 화이팅!